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것을 꼽으라면, 바로 전 세계 경제의 블록화예요. 자, 미국과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 그리고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이런 제3세계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가 크게 세계 권역으로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블록화 현상은 코로나로 시작되기 시작했고 블록화를 전쟁이 터지면서 조금 가속된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 영향을 끼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억에 달하고 러시아도 1억 5천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15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글로벌 기업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이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미국의 엄청난 기업들이 강짜를 부린다고 볼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시장을 잃는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너무 미국의 입장에서만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즉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를 하고 아이폰이 철수를 하고 코카콜라가 철수를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이 러시아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지금 현재 정책 기조에 따라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대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시장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상실하게 됐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금리를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것 역시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에 달하는데 지금 아이폰이나 넷플릭스를 보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사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도 되지가 않아요. 50% 정도는 여전히 힘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인 국가가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매력 지수로만 살펴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러시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만 하더라도 6위에 달하는 구매력 지수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서방 세계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판매, 수익을 내주던 기업인 국가를 지금 1위와 6위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력이 가장 높았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가 이러한 지금 너희들이 맘대로 우리를 판매를 하니 마느니 하는 거를 떠나서 우리끼리 경제 블록을 형성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사실상 전 세계 누구도 윈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도 미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을 잃고서는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도 구매력을 가진 17억 인구를 15억 인구를 가진 시장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손해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인구가 3억 정도에 달하는데 내수만으로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기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억이라는 내수 시장만으로는 이전처럼 큰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블록화가 끝나고 난 뒤에 더 심화되고 난 뒤에 과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주는 매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때 시장 충격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적자를 계속해서 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값까지 상승을 했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달러 인덱스, 즉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미국 달러가 귀해진다는 게 미국 경제가 위대하다라고 또 보실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 가격은 더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말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서 중국은 더 싼 가격에 완성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엔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우리가 10달러에 보던 것을 지금은 13달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한 달에 10,000원이던 게 15,000원이 되면 당연히 매출의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러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은 오히려 환율의 상승을 즐기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환율 자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발맞추기만 하면서 여전히 싼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이든 서방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경제 블록화를 똑같이 심화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반도체를 통해서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제조업 기반인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자국 우방국들을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무기화하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이재용 부회장을 미국까지 불러서 굳이 직접 면담을 하고 여러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둘러보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직접 설득을 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다 이런 부분에서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에 왔고 또다시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는 이러한 이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이유 자체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라는 무기를 핵심적인 중국의 제조업 기반에 타격을 주는 무기로 육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수준의 반도체 역량을 바로 따로잡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TSMC 혹은 ASML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엄청나게 다시 주목을 받거나 혹은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었지만 시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특정 섹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염두를 해두시고 그 섹터들을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에도 거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한국 같은 제네릭 수준까지도 오기도 힘들고 사실 화이자나 얀센 같은 서방 세계의 대형 제약사들이 가진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심지어 오랜 시간이 걸려도 따라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섹터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sek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잡히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블록화에서 주목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월 말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은 지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정배열로 돌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CPI 같은 내부 변수보다 이러한 전체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블록화되는 이러한 경제체제의 재편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블록화 시대에서 과연 미국 시장 내에서 여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오히려 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섹터나 기업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정배열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CPI가 얼마가 발표가 되고 빅스텝을 어떻게 밟고 이렇게 하루하루 어차피 예상이 되는 섹터들 CPI가 9% 나올 거라는 건 이미 다들 예상을 했던 것이고 금리가 인상되고 그게 0.75인지 1bp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는 기조화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뉴스에 따라서 일일이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는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시기에서 과연 어느 섹터가 유망한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훈련을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벌고 기회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은 제 유튜브 이름이 기술적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지금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을 그냥 러프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